안녕하세요. 인생독립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첫 월급으로 무엇 하셨나요? 저는 냉장고를 샀어요. 19살에 제가요. 오늘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피아노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7살, 그러니까 1979년의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빠의 손을 잡고 시장통을 지나 어느 초록 대문을 넘어 피아노 선생님이 마중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 피아노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6인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구청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생활력이 매우 강한 주부셨죠. 저는 1남 4녀 중 장녀예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은 컸던 것 같아요. 동생 유치원 등교도 챙기고 숙제도 봐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피아노는 제게 특별했어요. 한국식 배우면서 용돈이 생겼거든요. 아빠의 친구분들이 집에 2차를 하러 오시면 늘 잠을 자고 있던 저를 깨워 피아노를 치게 하셨어요. 그때 주요 레퍼토리는 여러분도 아시죠? 청소차 후진 음악,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어요. 이 곡을 연주하면 두둑히 용돈이 생기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피아노를 좀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우리 집 냉장고에 엄청 큰 괴음이 들렸어요. AS를 해주러 아저씨가 우리 집에 방문을 했고 엄마와의 대화를 제가 들었죠. 일단은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꾸길 권유하는 아저씨의 말에 엄마는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어려우니 일단 사용할 수 있게 고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고3 때였어요. 19살 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동경이었을까요? 부산에서 살았던 저는 서면을 나가서 카페를 가면 저기서 언니들처럼 꼭 알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부산 서면 한복판에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 알바의 목표는 우리 집 냉장고 바꾸기였어요. 일단 냉장고 대리점을 찾아가서 냉장고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약금이 있으면 할부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6개월을 일하면 엄마 냉장고를 바꿔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한 달치 월급을 받던 날 바로 냉장고를 사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죠. 사장님, 6개월 할부로 냉장고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진짜 산다고 하더니 사냐면서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장님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며칠 후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금성 반짝이는 큰 냉장고가 배달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도 깜짝 놀라고 동생들은 모두 모르지만 좋다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깜짝 선물이라고 간절히 설득했어요. 집에 냉장고가 와서 좋은데 매달 할부금 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할부금으로 내야 했는데 3개월 후에 학교를 입학해야 하니 알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어쩌지? 다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카페 알바는 3개월로 마무리를 하고 대학생이 된 저는 가르치는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티고 냉장고 할부가 끝났던 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 돈을 전자제품 가게 사장님께 드리고 나올 때 아저씨가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할부가 끝났다고 하니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었거든요. 이걸 왜 네가 엄마가 해야 하는 건데. 그때 느꼈어요. 내가 하면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K 장녀의 무게를 아실 거예요. 책임감, 부담감. 저도 그 무게를 느끼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그 무게가 부담이 아닌 자부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줬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카페 알바를 시작으로 레스토랑 피아니스트도 됐고 개인 과외 선생님도 됐어요. 주말엔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연주도 했어요. 평일 저녁에는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쳤고요. 많이 바빴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경제적 독립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책임감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월급으로 산 냉장고가 좋기 15년이나 우리 가족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건 부산에서 분당으로 이사 올 때 그 냉장고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게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됐죠. 재미있는 건 알바를 하면서 오히려 제 꿈이 더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도 더 커졌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9살에 제가 그런 용기를 낸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시험 기간에 야간 알바를 뛰고 다음날 시험을 봐야 했던 날들,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경제적 독립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거라는 걸 배웠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돈을 벌었을 때의 그 설렘, 그리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의 뿌듯함,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더 일찍 경제적 독립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편에는 제가 알바 5개를 동시에 뛰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레스토랑 피아니스트로 일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곡을 실수했던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의 첫 월급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공유해 주실래요?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